안녕하세요, 쾅입니다. 오늘 리뷰할 렌즈는 바로 소니 E마운트 그리고 파나소닉 L마운트 전용으로 설계된 시그마 35mm f1.2 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갖고 온 이유는요, 출시한 당시에 50mm 이하의 화각이 없었기도 했고, 시그마에서 35mm 렌즈를 새로 미러리스 전용으로 냈는데 조리개가 1.4가 아니라 1.2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1.2로 내도 AF가 안 되고 MF로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렌즈가 출시되기 이전에 그런 정보가 유출이 많이 안 됐었어요. 이 렌즈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유출시켜가지고 그 구매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고, 중국에서 리뷰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나가 유튜브 리뷰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DP 리뷰에서 하나 그냥 글로 된 짧은 프리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그리고 이 렌즈를 굉장히 잘 수식하는 단어가 베리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형용사가 굉장히 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엄청 커요. 이게 R3 바디인데요. 보시면은 옆으로 보여드리면 거의 이 정도 됩니다. 네, 바디 한 4개 정도는 있어요. 물론 후드긴 한데 4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크기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앞으로 쏠리게 되는 무게예요. 이 정도로 무겁고 큰 렌즈. 사실 시그마에서는 당연하긴 해요. 시그마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 105mm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가 105mm예요. 아트 4시기도 굉장히 컸고요. 얘네가 해상력에 미쳐가지고 크기는 포기했구나 했는데, 얘도 사실 엄청 큽니다. 그 기회주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렌즈는 시그마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미러리스 전용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해결했다고 해요. 왜곡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비네팅 같은 문제도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렌즈가 35mm 1.2 치고는 좀 작은 것 같은데, 플랜시백 길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주겠네요. 그래도 이 좀 보기 싫은 이 길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길이 자체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렌즈는 보시면은 사실 이전의 아트 렌즈와는 약간 다른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조리개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거리계창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FL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리개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디클릭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리개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설계가 지금 이게 디클릭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이 없는 상태인데 진짜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소리 들릴까? 소리 이렇게 들리시나요? 네,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얘를 클릭으로 놓고 하면은 되게 따깍따깍. 네,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f1.2 보이시죠? f1.2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가 1.4, 1.2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조리개 링에 대해서. 네, 그 다음으로 AFL 버튼을 꽂을 수 있는데요. 이전 아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없었어요. 왜냐면 DSLR과 이게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도 DSLR 바디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니 E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GM 렌즈에서 이미 이 버튼이 많이 있죠. 85mm GM 렌즈 같은 경우도 있고, 24mm GM 같은 경우도 있고, 사실 80mm 1.8 렌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걸 이제 시그마에서 처음 넣어줬고요. 이 버튼을 AFL 버튼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슈퍼 35로 바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IIF, 아이 오토 포커스를 여기다 넣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눈을 잡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편해졌어요, 이 버튼 생기면서. 사실 저는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쓰는 다른 렌즈에 이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렌즈를 쓰다가 바꾸어서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쓰진 않고 있습니다. 다 바꾸면 아마 쓰지 않을까 싶네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슬프다. 네, 외관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이 렌즈의 AF 성능, 그리고 정확도, 빠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렌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AF가 빠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 유리알이 계속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터의 한계, 그런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렌즈들보다 빠르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렌즈가 35mm f1.2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설계할 때 굉장히 AF에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요. 소니 바디를 사용해서 IAF를 했을 때나 아니면 걸어오는 걸 초점을 그 AFC로 맞춰놨을 때 많이 틀어지지 않고 많이 점핑오핀이 나지 않고 잘 잡아줬어요. 하지만 사람이 멀리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뛰어올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얘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잡기는 잡는데
좀 초점이 나간 사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선에서는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AF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맥북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렌즈, 이 맥북 굉장히 더럽긴 한데. 네, 이제 사진을 보면서 리뷰를 이어나갈 건데요. 이 렌즈의 대표적인 특징은 조리개 f1.2에서 나오는 심도, 최대 개방부터 뛰어난 해상력, 이 렌즈만의 특이한 왜곡과 비네팅으로 생기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mm는 광각 렌즈죠. 50mm보다는 광각이니까 이제 광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통은 광각이에서는 심도가 많이 제한이 되죠. 넓게 담는 대신에 심도를 좀 많이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얘는 1.2까지 떨어져요. 물론 1.4에서도 그렇지만 1.2에서는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이걸 또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얘가 1.2야? 아니면 얘가 1.4야? 해서 맞추기는 쉽지는 않지만 두 사진을 놓고 1.2와 1.4를 골라내기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광각이지만 1.2의 얕아진 심도로 인해 약간 특이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넓은데 약간 중형 카메라 쓰는 느낌?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와중에 f1.2로 찍어도 해상력이 좀 많이 잘 받쳐줘요. 네, 처음 받고 찍었던 사진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진짜 받자마자 찍은 사진이네요. 이거를 이제 1.2로 놓고 찍었는데 일반 그냥 그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 이 정도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확대한 사진을 보면은 나뭇잎에 초점이 맞았는데 그 줄기들이 흐리지 않게 잘 보여요. 되게 괜찮죠?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사실 아까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리 화질인데 이건 약간 멀리 있는 한 5m, 6m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얘도 1.2로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뒤에 바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 있고 하늘도 굉장히 잘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 전봇대 AF를 맞췄는데 전봇대 이 글씨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샤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이한 왜곡과 비네팅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거를 사실 장점이라고 보기엔 좀 많이 힘들고 오히려 단점으로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진이 비네팅이 꽤 심해요. 이게 대구경 렌즈이긴 한데도 왠지 모르게 최대 개방에서 사이드 좌우 상단 하단이 굉장히 그 광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곡이 조금 애매하게 져요. 이게 완벽한 배럴,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원형 배럴이 뜨는 게 아니라 한쪽에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디스톤이 많이 떠가지고 일반적인 사진에서 괜찮은데 건물 사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가로 세로를 잘 맞춰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왜곡 때문에 조금 프로파일로 수정을 해도 좀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또 하나 아쉬운 건 역광에서의 플레어인데요. 다른 렌즈보다 확실히 더 뚜렷한 렌즈 플레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물론 모든 역광상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역광상에 나오는 순간 이 렌즈가 12군 17매에 굉장히 많은 렌즈알을 사용했는데 그 렌즈알을 다 셀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이 렌즈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렌즈가 표현하는 색에 대한 건데요. 이전 아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한 색감을 많이 내줬었어요. 지금 약간 색이 많이 정돈된 느낌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찍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게 색이 이 뷰파인더랑 모니터만 봐도 확 튀어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이게 시그마가 이런 색을 내준다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소니 E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35mm의 대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소니의 35mm 1.4, 1.8, 2.8이 있고요. 탐론에는 35mm 2.8이 출시되었죠.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35mm 1.4 아트 시리즈가 하나 있고 또 있는 게 삼양에서 35mm 2.8이 있고 또 1.4가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거의 8가지 정도의 그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을 중요시한 렌즈도 있을 거고요. 조리개를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렌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렌즈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누구냐면 이 무게, 이렇게 제 이 손목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이 크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조리개에 미쳤다. 나는 1.2에 미쳤다. 나는 1.2 미쳤어. 나는 1.2 무조건 쓸 거야. 나는 이렇게 해놓고 테이핑 해가지고 쓸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한번 떨궜었는데 듀라빌티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 후드가 약간 날아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날아갔거든요.
이렇게 날아갔는데도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조지아 여행 가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다리 사이로 막 놓으면서 이렇게 막 찢는 놀이 하다가 떨궜어요. 그래서 이 망했다. 여행 여행 초기였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광축이 쉽게 나가는데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가 그래도 좀 충격을 잘 받아주는구나 하는 렌즈라서 무거운데도 큰데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저는 이걸 예판 때 사가지고 정가를 다 주고 샀어요. 물론 빌리는 가방 하나 받기는 했는데 시그마 가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아낄 수 있고, 사실 사진 찍는 재미 중에 제일 제가 느꼈던 게 아마 딱 1.4로 놓고 찍었을 때 막 여기 날아간다, 막 여자친구 잘 나온다,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기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셔도 재밌는 사진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모르겠다.